반갑습니다. 닥터 이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들의 증가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니까 병원에서 산모들 중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럼 과연 산모분들한테는 코로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태아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제가 받고 있는데, 벌써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부분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산모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대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의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향후의 예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점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체율이 있다, 그러니까 즉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또는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 변이 때가 조금 위중 정도나 치명률이 좀 높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미크론 변이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던 경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다른 변이가 중국에서 자꾸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나 또는 중증도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 즉 감기에 걸렸을 때 산모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특수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태아에 그럼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느냐. 지금까지 제가 코로나에 걸린 산모분들 굉장히 많이 봐왔지만, 실질적으로 아기가 어떻게 문제가 됐다든지 사산이 됐다든지 또는 어떤 기형이 보고가 됐다든지 태어난 아기에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났다는 경험은 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모는 동일한 연령대의 다른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는 산모는 대략 한 5배에서 6배 정도의 위중증도의 위험성이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 보통 위중증도가 한 0.4, 5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2%, 1.8% 이렇게 보고하니까 보통 4배, 5배 정도의 위중증도의 위험성이 있다. 또 산모들은 또 함부로 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보통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고열이 났을 때, 고열이 지속된다 그랬을 경우에 그 고열을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뱃속에서 자라는 아기의 치명적인 어떤 신경학적 결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임신 초기 4주에서 10주까지입니다. 그래서 4주에서 10주 동안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열을 경험했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가셔서 열을 낮추는 것이 사실 아기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10주 이후가 됐을 때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냐, 열이 나도. 그렇지는 않지만 4주에서 10주 사이에 영향을 받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개의 경우 열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타이레놀 같은 거를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타이레놀 드시면서 열이 떨어진다 그러면 타이레놀을 하루에 2알이나 3알 정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아기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열을 떨어뜨리는 게 좋겠고, 만약에 타이레놀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오셔서 수액을 맞으신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약들을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모분들이 폐렴이나 중증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때는 치료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치료는 사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고, 대개는
비슷한 효과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열을 떨어뜨리는 시도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크게 태아한테도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태어난 이후에 보통 출산 시기 때 코로나에 걸려서 아기가 태어난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대개는 물론 감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와 아기가 이제 격리를 하고 그리고 그 격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아기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뭐 수유를 한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 단 2차 합병증이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기를 또 다시 또 만나서 케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락터의 의학사전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락터의 의학사전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을 굳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제가 락터의 의학사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